예, 돈 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인류 문명을 누리며 역사 시대로 들어가다. 자, 역사 시대는 어느 시대부터? 예, 역사 시대는 청동기 시대부터 무엇이 등장하면 역사 시대인가 하면은 예, 문자가 이제 나타나면은 어, 문자가 나타나면은 역사 시대입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부터 문자가 나타나고 기록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 인류 초기의 청동기 시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뭐 했더라 한번 살펴봅시다. 뭐 했더라? 우리는 이때까지 역사란 무엇인가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살펴봤죠. 선사시대 생활과 특징에 대한 문제를 만들고 해설을 적으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로 만들어 봤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예시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문제 읽어봅시다.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석기에는 무리 짓고 이등성 목숨을 건 사냥으로 살았다. 옳은 것은 요거는 어느 시대 모습이죠? 예, 구석기인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신석기인은 시족과 부족, 신석기인은 시족과 부족 사회를 이룹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도구 발달 수준이 낮아 평등한 생활을 했다. 중요한 말이죠. 맞습니다. 구석기는 짐승과 비슷한 감성을 가져 죽은 이를 있으면 돌보지 않았다. 아니죠. 구석기는 동물과 달랐죠. 꽃을 뿌렸죠. 죽은 이를 그리워하며. 신석기는 그친 짐승으로부터 살아남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 애니미즘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애니미즘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농사와 관련,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태양, 달, 나무 등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죠. 농사와 관련이 있죠. 사냥이 아니라. 구석기는 이유식 아니죠. 이거는 신석기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정답은 요거 옳은 것은이니까 2번이죠.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 내는가 하면 선사 시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역사란 무엇인가 관련해서 여러분은 문제를 만들고 해설도 만들어 봅니다. 자,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농업과 문명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관은 삼수변 여기 물을 이야기하죠. 이것도 물을 이야기하죠. 관은 불관, 물될 개.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계 농업이라는 것은 물을 이용한 농업입니다. 물을 담아 놓는 것을 우리 도원 저수지처럼 비슷한 말로는 댐이 있죠. 물을 담아놓은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것을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만들려면은 수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노동력을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관계 농업 속에는 일하는 사람, 일 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겠습니까? 도시에 모여 살았습니다. 도시를 영어로 하면은 시티죠. 소문자로 써볼까요? 시티죠. 이 시티에서 파생된 단어가 문명입니다. 시벌리제이션. 엮었습니다만은, 시벌리제이션, 문명. 여기서, 그러니까 도시가 나오면은, 이제 문명.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런 핵심 단어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 큰 강유역에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되죠. 큰 강유역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여기 있네요. 4대 문명의 공통점은 큰 강이 있습니다. 여기 이집트 나일강. 여기가 이제 현재 국가가 이라크죠. 유프라테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가 인더스강, 겐지스강, 현재 국가 이름 인도죠. 중국의 황하, 중국 문명. 예, 인류 4대 문명 요거 시험에도 나옵니다. 일단 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 큰강 유역에서는 당시 신석기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교과서 22페이지 봤죠? 놀라운 변화, 즉 문명이 탄생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먼저 이집트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맹 하나인데 요건데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 수업 내용에 보면은 아프리카 중부 빅토리아 호수역에서 시작된 강물은 해마다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는 열대우림에, 지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가 열대우림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비가 오면은 그 엄청난 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일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강물이 흐르면서 물과 흙의 아주 좋은 성분이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일강 근처는 농사가 당연히 잘 되겠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경작지가 무슨, 이것도 말이 어렵죠. 밭갈경, 농사 지을 작, 땅 짓자. 경작지라는 말은 농사 짓는 지역, 이런 말입니다. 새로운 경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니까 요 나일강에서 여기에서 농사가 잘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벌었겠지요.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왕과 귀족이 주로 많이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돈으로 피라미드도 짓고, 권력자니까 피라미드도 짓고 사람들 일도 시키고 또 월급도 주고 했겠죠. 자, 나일강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러나 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강이 넘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엄청난 이제 열대우림이니까 주로 이제 6월달, 7월달에 비가 오니까 한꺼번에 비가 팍 오니까 여기가 넘치겠죠. 예, 넘치겠죠. 강물이 사람 사는 지역까지 넘치기도 하겠죠. 넘치다가 빠지고 넘치다가 빠지고 여하튼 여기가 참 농사도 잘 되면서 고통도 주죠. 예,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왜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넘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수지를 이용한 농업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농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노동이 필요합니다. 댐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와 로봇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손으로 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 사람들을 모은 곳을 도시라고 우리는 합니다.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이 도시국가 안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지배계급은 지배하는 사람, 피지배계급은 지배를 받는 사람, 피가 받을 피자입니다. 수동형인, 예. 이 도시국가 안에는 저수지도 있고 문자도 있고 거대한 신전도 있고 이 세 개가 있는 게 도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 조금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에 돌로 만든 도구인데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훨씬 더 돌이 이렇게 정교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청동 화살 촉, 예, 요걸로 잘하면은 몇 방만 잘하면은 활 쏘면은 멧돼지 한 마리 죽이죠.
자, 청동금 칼도 있고, 그 다음에 청동 거푸집. 이 말은 거푸집은 뭔가 하면은 틀임. 거푸집이 무슨 말인가 하면 틀입니다. 청동을 불에 녹여 가지고 요 청동액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식었다가 빠지면은 빼면은 청동창이 요건 청동창입니다. 예, 청동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날카로운 금속 도구죠.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도구 덕분에 부족 단위의 사냥과 농사를 우리는 공동 생산이라고 합니다. 부족 단위의 사냥을 우리는 공동 생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날카로운 이 청동창으로 잘하면은 김종국 같은 근육맨이 한 방으로 멧돼지 목을 찔러버리면은 우리 아버지가 멧돼지 사냥에 성공하면은 그 멧돼지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우리 집 거죠. 예. 그죠? 이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 필요 없다. 내 가족 단위의 생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멧돼지 고기는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의 것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의 우리 집 거, 내 거. 이게 이제 사유재산제입니다. 사유재산제. 당연히, 이제 사냥을 예를 들어 봅시다. 김종국 같은 근육맨은 당연히 사냥에 계속 성공하겠죠. 부자 되겠죠. 그런데 러닝맨 혹시 여러분들 지석진 압니까? 지석진은 이게 근육맨이 아니죠. 이 사람 사냥에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은 지석진 가족은 사냥에 계속 실패하면은 어떡하죠? 내 아들이 굶으면 어떡하죠? 안 되죠. 그러면은 멧돼지 고기를 김종국 집에 가서 빌려야 되겠죠. 김종국은 지석진한테 고기 빌려줄까요? 빌려주겠죠. 친구니까. 두세 번은 빌려주겠지만 계속 못 빌려주겠죠. 그러면은 김종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지석진, 빌려주는 거는 빌려주겠는데 대신 네 아들 우리 집에 보내.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단은 빈부 격차가 생깁니다. 빈부 격차가 생기고 지석진은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못 갚으면. 우리는 이걸 갖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노예의 주인. 우리는 이걸 갖고 계급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지배계급이 되고 가난한 사람은 피지배계급이 됩니다. 지배계급은 더 많은 생산물과 부자인데도 더 많은 생산물을 사람들은 원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벌인다? 전쟁을 벌인다. 언제까지? 인류는 청동기 시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잔인한 전쟁을 벌이죠. 자, 교과서 23페이지, 28페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고. 함무라비 법전은 요거는 잠깐 한번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일단 귀족이 보이죠? 평민이 보이죠? 노예도 보이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도 있다는 말이죠. 왕, 귀족, 평민, 노예라는 신분이 있다. 위에 법전,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뭐냐?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요거를 갖고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격도, 동해라는 말은 같을 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피해를 입었으면은 같이 눈에 복수를 하겠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는 뼈를 부러뜨리면 돈으로 해결한다.
다른 말로 귀족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어떤 A라는 평민이 기분이 나빠요. 뼈를 뿌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더러운 귀족이 뼈를 뿌라도 되죠. 왜? 뭐만 내면 됩니까? 돈만 내면은 평민의 눈을 부사부도 되네요. 뼈를 부사부도 되네요. 더러운 세상이죠. 그 다음에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은 귀족도 노예의 뺨을 때리면 되는데 그게 눈에는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신분이 낮은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 잔인하죠. 예, 예. 노예가 어떤 귀족한테 기분이 나빠요. 뺨을 때렸다 칩시다. 귀를 내 귀는 날아간다 각오하고 달려들면 되네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철저한 계급 사회다. 누구 중심에? 귀족 중심에 철저한 계급 사회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 요게 동해보복법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고.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과서 일단은 여기 한번 한번 봅시다. 주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나라 여기가 이제 상나라 세력이 보이죠. 상나라 세력. 상나라가 중국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이 이제 발전하는 곳이죠. 상나라. 그런데 주나라가 요쪽에서 이제 주나라가 이제 일어납니다. 주나라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여기를 황하 일대를 먹었습니다. 주나라가 황하 일대를 먹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은나라가 이 상나라는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상나라나 은나라나. 그런데 상나라가 중심을 차지는데 아직까지 지방 곳곳에는 은나라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주나라 입장에서는 지방 끝까지 다스리고 은나라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왕족을 보내야 되겠죠. 왕족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죠. 나머지 지역 지방입니다. 왕자나 왕족을 지방 곳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걸 갖고 지방의 왕을 제후라고 합니다. 제후. 여기 제후라는 글자 보이죠? 그러면 이 지방의 왕 제후는 어떻게 해서 제후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지방의 제후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후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버지 잘 만나면 지방의 왕입니다. 이걸 갖고 봉건제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요거를 프린터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상은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지방에 남아있는 상나라 세력을 철저하게 다스리기 위해 중앙의 황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이나 친척을 지방의 왕, 제후로 임명합니다. 이런 제도가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즉, 황제가 지방의 왕을 능력이 아니라 혈연관계, 형제나 친척에게 지방을 다스리니까 일을 하니까 월급을 그 당시에는 토지로 줬거든요. 그리고 지방 제후로 세운다. 즉, 아빠를 잘 만나면은 능력이 없어도 지방의 왕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봉건제는 쉽게 말해서 능력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봉건제는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해결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청동기 시대에 전쟁이 발생한 원인. 선생님이 미리 답 적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엔 청동기 같은 날카로운 금속 도구가 등장하여 청동창을 김종국 같은 근육맨이 멧돼지 목을 한 번에 잘 찌르면 멧돼지 고기 우리 집 거 되죠. 우리 집 이거를 가족 단위에 사는 것, 가족의 생산물은 가족의 것이 되는 사유재산제가 등장하고 이후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등장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겼다. 빈은 가난할 빈, 부는 부자부. 가난한 집은 부잣집에게 곡식이나 돈을 빌리는 못 갚으면 노예가 되었고 부잣집은 노예와 돈을 가진 지배계급이 되었다. 지배계급은 노예와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정말 나쁘죠. 전쟁을 벌였다. 이렇게 요거는 수업 시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